오늘 마지막 15차 시에서는 스크래치를 활용한 AI와 머신러닝 기초를 살펴봅니다. 먼저 AI가 무엇인지와 데이터를 통한 학습 방식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머신러닝의 핵심 개념을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 간단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5차 시에서는 AI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와 머신러닝과 예측 모델의 원리 이해,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인 즉 챗GPT죠. 이 챗GPT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머신러닝 포 키즈를 활용한 간단한 AI 모델 실습을 진행합니다.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1955년 존 메카시가 다트머스 대학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을 지능적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과 공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지능적 기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다 보니 모호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도 지능에 대한 완성된 정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역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정의를 소개한 것입니다. 특히 레즈 커즈와일은 사람이 수행할 때 지능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했고, 조지 루거는 지능적 행동의 자동화와 관련된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목표에 따라 인간처럼 생각하기, 인간처럼 행동하기,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처럼은 상식적 사고와 사회적 행동,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하고, 이 이성적은 목표를 최대 성과와 최대 손실로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하기는 인간의 사고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고, 행동하기는 지능적 행동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실제 AI는 인간 사고를 완전히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인간처럼 행동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챗GPT는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인간처럼 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약인공지능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미리 정의된 AI를 말하며 상황에 맞게 행동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AI가 여기에 속하며, 예를 들어서 알파고는 바둑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여주지만 다른 작업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인공지능은 협소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강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닮거나 뛰어넘는 AI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학습할 수 있으며 어떤 작업이든 인간처럼 처리할 수 있는 일반적 인공지능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영화나 SF 속에서 인간과 상호작용하거나 대적하는 모습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이제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는 아서 사무엘이 처음 사용했는데, 그는 이것을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 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라고 정의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은 입력값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사람이 직접 내부 동작을 작성합니다. 반면 머신러닝은 사람은 입력값과 결과값만 제공하면 컴퓨터가 스스로 이 관계를 만족하는 내부 동작을 찾아냅니다. 이때 컴퓨터가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또는 훈련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즉, 머신러닝에서 사람이 할 일은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머신러닝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에 학습 데이터를 넣어서 가장 잘 맞는 함수를 찾는 과정이 바로 학습, 즉 러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대로 적용되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림처럼 공부 시간으로 시험 성적을 예측하는 문제를 예로 들면 모델을 만들고 학습시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을 예측하는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이러한 방식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머신러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머신러닝이 특히 잘 작동하는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정답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두 수를 곱하는 문제처럼 계산 방법이 뚜렷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만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와 고양이를 구별한다든지 필기체를 읽거나 또는 음성을 인식하고 자율주행해서 도로 상황을 판단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답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람이 규칙을 하나하나 정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머신러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지도학습은 입력값에 따라서 정답, 즉 레이블이 제공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림처럼 고양이와 개 사진에 이미 고양이, 개라고 정답이 붙어 있다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둘을 구분하는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즉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답을 맞히도록 배우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비지도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 즉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이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도록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군집인데요. 군집은 말 그대로 비슷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끼리 자연스럽게 묶어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면의 예처럼 숫자나 필기지 데이터를 군집해 보면 사람이 기준을 알려주지 않아도 머신러닝이 데이터 속 패턴을 스스로 파악해서 비슷한 숫자들끼리 묶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구조나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지도학습처럼 정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지도학습처럼 단순히 데이터를 관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하면 보상,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반려동물이 칭찬과 간식으로 훈련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화학습의 목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보상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행동 전략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지금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얻는 방향을 학습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화면의 예시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강화학습의 다양한 실험 결과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즘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챗 GPT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는 오픈 AI가 2022년 11월에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이름 그대로 챗은 대화, GPT는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챗 GPT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문장을 스스로 생성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고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과정을
사람이 언어를 다루는 방식처럼 흉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챗 GPT를 이해하려면 먼저 GPT라는 용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줄임말입니다. 먼저 Generative는 말 그대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뜻이죠. Pre-trained는 이미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끝낸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언어 감각을 충분히 익힌 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에 바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GPT가 사용하는 딥러닝 구조, 즉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특화된 신경망 모델의 이름입니다. 정리하면 GPT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사전 학습을 거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이번에는 챗GPT가 실제로 어디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챗GPT는 활용 범위가 정말 넓은데요. 대표적으로 고객 상담 챗봇, 언어 번역과 통역, 소설 동화 같은 글쓰기 지원, 교육용 도우미, 프로그래밍 코드 작성, 상담 서비스, 그리고 디자인, 작곡 등 창작 분야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챗GPT가 직접 만든 두 수를 더하는 C 언어 함수 코드인데요. 이처럼 아주 기초적인 코드부터 복잡한 개발 작업까지 폭넓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습에 사용할 머신러닝 퍼키즈, 즉 ML4K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직접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체험하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용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배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머신러닝은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ML4K는 영국의 데일 레인이 코딩 교육용으로 개발했고요. IBM의 왓슨 API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현재는 12개국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ML4K를 사용하면 텍스트, 이미지, 숫자, 소리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쁜 표정과 슬픈 표정을 구별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표정에 따라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텍스트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에 따라서 고양이가 해당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ML4K의 실행 환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주소로 접속하면 바로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서는 계정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실습할 수도 있고, 계정 없이도 바로 실습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접속 화면을 보여줍니다. 하단에 시작해 봅시다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간단히 접속 후에 바로 실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계정 등록, 로그인, 실행 3가지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정 등록 없이 바로 실습할 수 있는 지금 실행해 보기 메뉴를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어서 보다 간편하게 실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실행해 보기 메뉴를 선택했다면 바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추가 메뉴를 선택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할 준비가 된 셈입니다. 이제 스크래치를 활용한 간단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ML4K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인식하고 고양이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즉,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AI 스크래치 프로젝트입니다. ML4K를 활용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훈련, 학습 및 평가, 그리고 만들기 3단계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2단계는 모델을 학습 데이터로 훈련해서 만족할 만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고,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만든 모델을 실제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훈련 단계에서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을 나타내는 2개의 레이블을 만들고 각 레이블에 해당하는 다양한 텍스트를 학습 데이터로 입력합니다. 다음 학습 및 평가 단계에서는 입력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성능을 평가합니다. 성능이 부족하면 다시 훈련 단계로 돌아가서 데이터를 보충할 수 있고, 평가는 기존 학습 데이터와 다른 새로운 데이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만들기 단계에서는 학습된 모델을 활용해서 실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른쪽과 왼쪽 방향을 인식해서 이동하는 고양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과 같이 ML4K 환경이 나타나면 프로젝트 추가 메뉴를 클릭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프로젝트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이름을 텍스트로 고양이 움직이기로 설정하고, 프로젝트 타입은 인식 텍스트, 언어는 한국어, 그리고 스토리지는 in your web browser로 선택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뒤에 화면 오른쪽 하단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화면과 같이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분류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해야 되는데요.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방금 생성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이제부터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모델의 레이블 생성과 학습 데이터 추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이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훈련, 학습 및 평가, 만들기 순서에 프로젝트 진행 단계 메뉴가 나타납니다. 먼저 텍스트 분류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 단계를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화면과 같이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번 실습에서는 라이트와 레프트 2개의 레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새로운 레이블 추가를 선택합니다. 화면 왼쪽과 같이 새로운 레이블 추가 팝업 창이 나타나면 레이블 이름으로 라이트를 입력하고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럼 화면 오른쪽과 같이 아직 학습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빈 레이블 라이트가 생성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레프트 레이블도 생성하면 화면과 같이 라이트와 레프트 2개의 레이블이 모두 준비되는데요. 이제 각 레이블에 학습 데이터를 추가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화면과 같이 레이블 라이트에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레이블 라이트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추가를 선택하고 나타나는 데이터 추가 팝업창에 오른쪽으로 이동해를 입력한 뒤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 아래쪽과 같이 레이블 라이트에 학습 데이터 오른쪽으로 이동해 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화면과 같이 라이트와 레프트 레이블에 학습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참고로 텍스트 분류 모델을 훈련할 때는 각 레이블마다 최소 5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화면처럼 라이트와 레프트 레이블에 각각 8개씩 데이터를 입력하지만 원하면 더 많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이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프로젝트 돌아가기를 선택하고 다시 프로젝트 진행 단계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학습 및 평가 단계를 선택합니다. 자, 화면과 같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상단에는 각 레이블에 대한 정보와 몇 개의 학습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켜 보세요를 선택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첫 번째 그림처럼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시간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습을 중단하고 싶다면 훈련 취소를 클릭하면 됩니다. 모델 학습이 완료되면 학습된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장이 나타나는데 평가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진행합니다. 만약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훈련과 학습 및 평가 단계를 반복하면 되는데 이때 모델이 잘못 분류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데이터도 함께 추가하면 학습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이 완료되면 이제 만들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먼저 프로젝트 돌아가기를 선택해서 다시 프로젝트 진행 단계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만들기 단계를 선택하고 이제 학습한 모델을 활용해서 실제 스크래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자, 그럼 화면 상단과 같이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스크래치 3을 선택한 뒤에 화면 하단에 표시되는 스크래치 3 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제 학습한 머신러닝 모델을 스크래치 환경에서 활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화면과 같이 스크래치 3 프로그래밍 환경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왼쪽 블록 메뉴 가장 아래에 텍스트로 고양이 움직이기라는 메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뉴 안에는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 블록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고양이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화면과 같이 블록 메뉴, 텍스트로 고양이 움직이기를 선택하면 다양한 블록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른쪽 화면은 이번 실습에서 실제로 사용할 스크래치 프로그램 블록들입니다. 이 블록들을 활용해서 앞서 학습한 텍스트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고양이를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만든 블록들을 활용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인식해 이동하는 고양이 행동을 프로그래밍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먼저 고양이의 회전 방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정하고 고양이를 프로그램 창 중앙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다음과 같은 행동을 무한 반복합니다. 사용자에게 이동 방향을 입력받고 인식 정확도가 50 이상이 되면 레이블에 따라서 이동하는데 right이면 오른쪽으로 그리고 left이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인식 정확도가 50 이하이면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저장할 수는 있지만 머신러닝 모델 블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ML4K 사이트에서 열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한 텍스트 분류 모델을 실제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스크래치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와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의 차이, 그리고 인간처럼 행동하기와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등 AI의 기본 개념과 구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의 개념과 학습 방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의 특징을 이해하고 머신러닝이 정답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서 특히 유용하다는 점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요즘 많이 활용되는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기본 개념과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원리를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퍼 키즈를 활용해서 텍스트 분류 모델을 학습시키고 고양이가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인식해서 방향을 이동하는 인공지능 스크래치 프로젝트를 실습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AI의 기본 원리와 머신러닝의 학습 과정,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에서 AI를 적용하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1차 시부터 15차 시까지의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은 스크래치를 활용한 기본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 그리고 챗GPT와 같은 최신 AI 기술의 개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퍼 키즈를 활용해서 직접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제 스크래치 프로그램에서 적용해보는 실습까지 경험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앞으로의 프로그래밍과 AI 학습에 큰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